128번 근을 판별하시오. 누구를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는 0은 그러니까 판별식 근을 판별하라 그랬잖아.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하시오. 판별식을 쓰시오라는 말이야. 그래서 종류가 뭐고 개수가 뭔지를 말해달라는 거고,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뭔지 몰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위에 거에서 갖고 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복소수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계약하면 3주 남았으니까 좀 빨리 와가지고 앞에 거 좀 채워야 돼. b는 마이너스 루트 ab. 자, 얘가 성립할 때가 뭐냐면 모두 음수일 때라고 이제 앞에 바이블에 보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성립할 때가 복소수. 페이지 143에 나와 있어. 페이지 143. 저기 아, 여기. 페이지 143에 보면은 음수일 때 그 곱셈 공식에 곱셈하는 이 방식에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곱하는 거야. 2, 3은 6 이렇게 그냥 곱하는 거야. 2, 3은 6을. 근데 허수라는 건 제곱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탄생한 거야. 그래서 너는 x는 똑같이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한 거야.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처럼 우리 한번 써보자. 이것처럼 썼어. 그러고 났더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쟤처럼 그냥 안에서 곱해버려. 그럼 루트 1이라서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음수일 때는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차이가 나. 그래서 마이너스 한 번을 붙이면 똑같게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한 번 붙이자라는 약속이고 공식이야. 음수일 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결국 A와 B가 모두 음수라는 소리예요. 얘네와 얘가 모두 음수일 때다. 그럼 네가 음수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양수가 될 것이고, 맞지? 이거 음수인데 B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결국 얘도 양수가 돼버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지. 조건은 하나 더 봐야 돼. 0이 아니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됩니다. 518번. 이렇게 하얀 것 같아. 아니 저 얼굴은 점점 타가는데 색은 점점 하얘지는데. 아니 근데 여기다 풀어. 여기다 풀라고.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판별하라는 말이 이제 해의 종류랑 개수가 무엇인지 판별식을 써서 이제 말해달라는 얘기야. 먼저 521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아직 그 뭐랄까 곱셈 공식을 이제 암기는 했는데 많이 안 풀어봐서 그때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중근을 가질 때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 허근, 개수 그럴 땐 판별식이고 나머지는 근각계수 관계를 써요. 그래서 중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요.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중근이니까 이거 뭐거든? 0 되겠지. 이렇게 0 돼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BC, CA 2배 3배를 빼니까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돼요. 그치? 그러면 곱셈 공식이 그때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그거는 선생님이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곱셈 공식들을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 밖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 오른쪽 상단에 상중단에 보면 얘가 나와 있다. 이것이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죠. 얘가 0이 된다. 근데 0이 되는데 제곱일 때 0이 되는데 어떤 수가 딱 하나라도 있으면 끝이야. 0이 안 돼. 예를 들면 네가 1이야. 제곱했어. 1이야.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돼. 절대 0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얘네들이 모두 0일 때만이 0이 돼요. 얘네들 모두. 제곱 때문에. 빼기가 없잖아. 맞지? 어떤 값을 갖기 시작하면 절대 0이 안 돼. 그러니까 다 0이고 그럼 다 0이면 A 빼기 B가 0이면 이항시키면 A는 B고 이항시키면 B는 C고 이항시키면 C는 A가 돼서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결국 얘는 곱셈 공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삼각형. (552번) 522번 520.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니구나. 다른 데서 하는 줄 알고. 531 맞지? 531 볼게요. 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은 0 두분의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럼 머리 생각에 아 이거는 판별식이 아니고 근각계수의 관계구나. 알파 베타가 나오면 다 그래. 네가 6이고 알파 베타는 1이야. 그러면서 대입한 것도 지금 여기 나오면 필요 없을 거야. 근데 대입한 것도 항상 늘 생각해야 돼. 물어본 것 중에 내가 아까 봤는데 이게 필요한 게 있더라고. 0이다. 베타도 마찬가지고. 자, 이걸 생각하면서 가져야 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저렇게 목소수 범위에서 뭔가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알파 베타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알파 베타가 없다라는 거. 그걸 찾아야 돼.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인데 알파 베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지? 네가 음수면 곱했을 때 얘가 양수 나오면 너도 음수돼야 되고 그럼 더하면 음수되는데 그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모두 양수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너 구하래. 아니 루트를 씌운 걸 또 어떻게 구해? 루트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가져야 돼요. 즉 없을 때 모를 때는 이런 거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곱. 그럼 너가 뭐가 되느냐? 알파 양수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리고 2루트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이렇게 돼.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미 나와 있고 6으로 알파 베타가 1로 나와 있죠. 더하기 2가 돼서 얘는 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제곱해주는 거. 제곱해주는 거 챙겨야 되고 나중에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7이야.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순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a 빼기 b의 제곱이 만약에 빼기 3이 나왔어.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a, b의 값을 구하시오? 막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얘 갖고 막 곱셈공식 쓴다고 a 빼기 b의 제곱이라든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절대 안 맞고 그 다음 얘네를 갖고 뭔가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럴 때 제곱을 이용하는 마찬가지야. 너를 한 덩이를 치환해. 수학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복잡하면 한 덩이를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데 생각으로 치환할 수도 있어. 아, 그냥 너를 큰 라지 A라고 생각하고 너를 라지 B라고 생각해서 너를 제곱을 하면 라지 A 빼기 라지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 A제곱 B제곱으로 이렇게 곱셈 공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나중에 잘 안 풀릴 거야. 잘 생각해도 제곱과 제곱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얘가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 그럼 이거 갖고 얘랑 얘랑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막혀. 그럴 때 이 제곱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건 531번은 답은 어디까지 있지?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를 같이 씌워주면은 2 루트 2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수 많이 해. 만약에 서술형 나왔다. 제곱해서 그냥 8 쓰는 거야. 그럼 감점 2점 들어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넘어가서 535번. 그 사이에 만약에 질문 있으면 말해. 조은이. (535)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두분이 알파 베타. 왜 이렇게 안 시원해지는 거야 교실이? 근데 춥다고 끄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도 안 시원한데. 이거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여기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가 주어지면 근과 계수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써놓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대입한 거 잘 기억하라고 했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이 0이에요. 근데 4알파가 아닌데요?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돼.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1은 여기서 알파 하나 떼다가 넘기면 돼요. 알파 하나 떼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알파가 돼버려. 그렇게. 그쵸? 이해되겠어, 유치훈이? 그러면 너는 알파분의 베타가 되고요. 반대니까 너는 베타분의 알파예요. 그럼 얘네들은 해를 구해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분수꼴은 통분을 하는 거예요. 통분. 그래서 알파, 베타로 통분시키고 분자가 여기서 베타를 곱했으니까 베타 제곱되고 알파 곱했으니까 알파 제곱이 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 그리고 다시 곱셈 공식을 한 번 더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걸로 계산을 해주죠. 1분의 4, 4, 16에다가 2 빼니까 14 답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거 같이 세트로 늘 생각해 줘야 되고 536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이제 곱셈 공식 쪽 x제곱 플러스 x 빼기 4는 0 두근 알파 베타 나왔어. 그러면 그냥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빼기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4가 0이다. 그때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구할 수가 없어요. 곱셈공식이 안 되면 베타 4제곱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은 제곱과 세제곱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괜히 냈겠어? 그게 응용력이고 활용력이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5제곱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제곱과 세제곱이야.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제곱과 5제곱 되려면 세제곱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렇게 곱한다고 해서 제가 되는 게 아니야. 생각해야 돼. 이렇게 곱하면 알파 5제곱, 이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베타의 5제곱이 되니까 이만큼을 오버했네. 그럼 그거를 빼주면 돼. 그만큼은 빼. 제곱과 세제곱은 곱셈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 얘네들을 빼주면 돼. 근데 어떻게 빼냐? 단순하게 하지 말고 묶어야지. 또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그 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 계속 묶어줘야지. 묶어주면 가로 열고 나머지, 가로 열고 이제 나머지 딱 해주면 합, 곱, 세제곱 합, 두 제곱 합, 곱셈공식으로 이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야 돼. 중간 과정은 차이점을 잘 보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찾으러 가. 아, 제곱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 필요하니까 찾으러 가야 돼.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 4, 2, 8, 9. 이거 9가 되고, 아, 세제곱도 필요하잖아. 세제곱도 가야 돼. 필요한 거를 이제 찾으러 간다. 문제를 분석해서.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안의 거는 플러스, 밖의 거는 마이너스, 다시 안의 거는 플러스, 빼기면 안의 게 마이너스, 바깥 게 플러스, 안의 게 마이너스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대로 다시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세제곱이야. 마1 빼기 3에 빼기 4 그리고 마1 마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3, 4, 12 빼기 13. 그럼 얘는 이제 끝났다. 그럼 얘는 9고 곱하기 빼기 13이고, 얘는 알파 베타를 제곱한 거, 너를 제곱한 거. 4, 4, 16 빼기 16이니까 빼기 4의 제곱이니까 16.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6. 9, 1은 9, 9, 3, 27, 117 빼기 117 플러스 16 빼기 101 빼기 101. 이런 식으로 문제 확장돼도 내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5제곱뿐만 아니라 15제곱, 20제곱, 30제곱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확장시켜줘야 돼. 자, 너는 세제곱이랑은 합치면 좀 그러니 제곱이랑 바로 제곱이랑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생각하는 거죠. 아, 4제곱 나올 거고 2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고 베타 제곱이니까 이만큼 오버됐구나. 그래서 그만큼을 다시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양쪽이 같아질 거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거 필요한데 찾아놨죠. 99 81 99 81 빼기 너를 제곱하니까 16 곱하기 2는 32. 그래서 49가 나온다. 빼기 52 답은 그 다음에 74초까지 주문이 또 다른 거 질문 있어? 74초까지 있어? 540번이요. 540.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2에 x 더하기 m 더하기 2는 0.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두 실근, 실수다 허수다 나왔죠? 판별식을 생각해야 돼. 실수다 허수다라고 말했잖아. 이걸 생각하면서 판별식을 한번 생각하는 거야. 판별식 두 실근. 그러면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절대값이 같다. 부호가 다르다. 라는 말, 값이야, 값.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근각예수의 관계도 생각해야 돼. 근각예수의 관계. 같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부터 가고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D m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2의 전체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m 플러스 2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은아. 0보다 0보다 0이다? 0보다 두 실근이잖아. 크거나 그렇죠. 서로 다름이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맞아. 두 번째, 이제 값이 나왔으니까 개수가 아니고 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근각계수 관계도 마찬가지로 써줘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부호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야. 더하면 0이야.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의 제곱 빼기 m 더하기 12. 총리에 m의 제곱 플러스 m 빼기 12는 0. 4, 3, 12 마이너스. 그러므로 m은 빼기 4 또는 3이다. 그럴 수 있죠. 이거를 넣어서 확인해. 이것도 식은 만족해야 돼. 빼기 4냐 3이냐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10꼴이니까 그냥 대입해. 빼기 4를 넣으면 4, 4, 16 빼기 4 빼기 16 0 빼기 4를 넣으면 빼기 2 그 다음에 4, 2, 8 양수되지. 되고 3을 넣으면 3, 3은 9 3 0 3을 넣으면 5, 4 빼기 20 안되죠. 안되지. 그래서 답은 뭐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겠네. 이거다. 빼기 4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실근이란 말 판별식 개수가 아니고 값이지. 근각에서 본 게. 네. 544번. 네. 부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보자마자 알파 베타 또 나왔어? 그럼 근각에 쓰인 관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A이고 대입을 하면 여기는 변수가 많으니까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각계수 관계 이게 나오면 자 그리고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그게 5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절대값이 나오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제곱이야. 또 왜냐면 빼기 2를 제곱을 하면 절대값은 9호를 떼버리니까 떼고 제곱을 하면서 하야. 근데 9호를 안 떼고 제곱을 해도 결국엔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게 절대값을 약간 무의미시켜줘. 무력화시켜줘. 그래서 얘 양변을 제곱을 해. 어차피 같은 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똑같게 돼요. 양변을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 너도 제곱하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이 5라서 얘가 25가 돼. 그러면 또 제곱하는 건 이제 곱셈공식으로 배웠으니까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아까 말했죠? 그냥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맞아 원래. 근데 결국 너는 알파 제곱이 돼.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데 가운데 건 조심해야 돼. 제가 무력한 제곱이 아니야 이건 가운데 거는. 그냥 절대값 알파 베타 이 값을 이렇게 곱해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더 부호를 떼고 곱하나 여기죠? 부호를 떼고 곱하나 곱한 다음에 부호를 떼나 역시 마찬가지가 돼 이거는 6이 되지, 맞지?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줄 수도 있다.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같은 방식에 의해서 얘가 25다. 이렇게 얘가 25다. 이쪽으로 와서 제가 좀 좁아서 이쪽으로 올게요. 절대값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파트야. 그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졌어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식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이제 푼 과정들을 잘 이해해야 돼, 항상.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절대값을 끝까지 잡고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걸로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써놓고 가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2알파가 돼. 1 제곱 1 빼기 2분의 알파니까 빼기 A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제 절대값 처리가 이제 중요하다. 2배의 절대값 2분의 A가 돼버려요. 여기서 얘가 25.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가요. 나눠서 풀어야 돼. 절대값은 막혔어. 그러면 이제 나눠 풀어야 돼. 항상 크다 작다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눠 풀어야 돼. 네가 0이 되는 게 A가 0일 때야. 그걸 기준으로 나눠 풀어야 돼. 0 이상이면 얘가 그냥 나와.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그래서 1 빼기 A 더하기 약분돼서 A가 되고 25가 되니까 모순이 생긴다. 모순. 자, 2번 A가 음수면 빼기이면 부호 바꿔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의 부호를 바꿔 나와.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값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로를 쳐. 가로를 치고 얘가 그냥 나올지 부호를 바꿔 나올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25. 그래서 약분을 딱딱 해주면 마이너스 2a는 넘어가면 24. 그러므로 a는 빼기 12가 된다. 이거는 음수니까 맞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까지 해줘야 됩니다. 답은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값은 각각마다 이제 푸는 방식이 있어. 제곱을 취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 방정식 기억나? 주은이? 절대값 방정식 처리하는 것들 있잖아. 절대값 방정식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기억나? 절대값 x가 2야. 그럼 이거는 x는 풀마 2지? 그러니까 풀마 2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방정식은 제일 쉬워. 등식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함수가 있었어. 절대값이 어렵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 방식들을 알아놔야 돼. 절대값 함수 기억나? 우리 기억났다고 치고 1번 y는 절대값 fx 이거 했나? 했죠? 이거 잘 알아야 돼. 맞지? 뭐 하는 거였어? 여기서 물어봐야지. 그렇지. 양수잖아. 절대값 씌우면 음수를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 버리는 거야. 위로 올려 버리는 거.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 얘는 y축에 대해서 오른쪽을 데칼코마니로 이 왼쪽에 붙여버리는 거야. 그렇지? 빼기 1이나 1이나 값이 똑같아. 빼기 1이랑 1이나 함수값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절대값 함수 처리하는 거. 세 번째가 절대값 1차 함수. 그래서 얘는 뭐냐면 y는 절대값 x 빼기 a라든가 y는 절대값 x 빼기 a 더하기 x 빼기 b 이런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찾는 방법. 이건 아직 안 했지? 했나? 준호 했어? 얘가 이게 아닌데. 그렇지 그거. 아. 그거 들었나? 그건 몰라? 이건 모르고 계속 여러 번 할 거니까 괜찮아 어차피. 그래서 절대값 처리하는 방식들이었고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절대값은 일반적으로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다 나누어 풀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나누어 푸는 거예요. 한 이 정도예요. 근데 절대값이 이제 어려워 나중에. 자, 그래서 544번에 이제 답은 2번이 되고 넘어가서 554번을 볼게요. 많아서 이 뒤에 78번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78번부터는 다음 문제 설명 길어져요. 자, 554번 계속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아마 이거야.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했어. 잘못 적용해서 근이 1, 2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냥 너가 몽땅 잘못인데 얘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야. 근데 공식만 잘못 적용했지 대입은 정확하게 한 거야. 대입은 여기다 땅땅땅땅땅 넣어가지고 1과 2가 정확하게 나온 거야. 얘가 알겠죠? 공식만 잘못 적용했지. 그럼 결국 A, B, C를 땅땅땅땅 넣어서 1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2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A, B, C의 값을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 자, 뭐냐? 합 1 더하기 2는 식은 제대로 됐다. 아니, 식은 잘못됐는데 계산은 제대로 됐다 그랬지. 분명히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에서 하나가 1 나왔고 하나가 2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더해버리면 똑같을 거야. 계산은 제대로 됐으니까 더해버리면 계산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이게 날아가고 얘가 2a분의 빼기 2b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빼기 3a가 된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공식이 잘못된 거지. 1, 2가 나오는 건 너는 1이고 너는 2가 맞을 거야. 너가 1이고 너가 2가 맞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더하면 이렇게 이건 성립하는 거죠, 무조건. 합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곱하면 우리 또 이번 주 여행가? 그 다음에 곱하면 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1이고 네가 2니까 네가 1이고 네가 2야. 그럼 곱하면 똑같은 거야. 둘이 곱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합차 공식이야. 근데 합차 공식. 그래서 너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없어지면서 마마가 플러스 돼서 ac가 돼버리죠. a가 약분이 되고 c는 4. 제곱이죠. 이거 제곱이지 곱하면 하나가 약분되죠. 하나가 약분되고 4, 3, 10이죠. C는 4, 3, 12A 이렇게 되죠.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습니다. 이 방정식은 이제 맞는 거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그래서 그냥 다시 넣어서 그냥 AX의 제곱 빼기 3AX 그다음에 플러스 12A. 방정식이니까 A 다 날릴 수 있어. A.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는 0. 근각계수 관계에서 합은 3이고 곱은 이제 1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2구나. 맞지? 3으로 갔구나. 4, 2, 8이지. 곱이 8이 되지. 곱이 8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제 78쪽 내용은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하고 진도를 좀 빨리 끝내고 이거 가고 진도를 나갈게요. 네, 58번. 부분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4. F의 x 빼기 2는 0.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이거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먼저 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x값이다. 근이라고 하는 건 항상 x값. 그럼 위에서도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라고 말했죠. 그래서 두 근, 이 근도 여기 있는 x값을 뜻해요. 여기 있는 x값을. 그래서 저기 있는 근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서 그 값이 얘가 됐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f라는 건 식이 같다는 얘기예요. 식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식에서 이 변수만 바뀐 거야. 예를 들면 fx가 간단하게 4x 빼기 2라고 이렇게 딱 볼게. 그러면 식이 형태는 같은데 얘가 바뀌면 여기 있는 얘도 바뀌는 거야. 여기 있는 이게 바뀌는 거야. 여기만 변수만. 그러면 또 얘가 바뀌었어. 그럼 너도 바뀌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다 라는 식, 이 식에서 해는 2겠죠. x가 2. 그렇지? x가 2. 그러면 여기서는 x에다가 1을 넣으면 1을 대입하면 아니지. 바꿔서 생각했구나. 이걸 생각했는데 간단한 거 넣으려고 이걸 생각했어. 간단한 거.
2를 넣으면 0이 되겠지? 그래서 x에다 1을 넣으면 2, 4니까 너도 0 되겠지? 근데 그 x에다 1 넣으면 결국 뭐가 됐어? 너가 2가 됐죠. 네가 2였는데 너가 1 넣으면 결국 2가 돼야지 해가 돼. 그럼 여기에다는 4를 넣어. 그러면 얘도 0 되겠지? 그럼 결국 여기에다가 4를 넣었으니까 너가 또 2가 돼. 그럼 결국 이 값들이 전부 2가 될 때 0이 되는 거야. 자, 위로 와서 그는 항상 x야. 너가 알파 더하기 1이 되면 얘 값이 얘가 0이 되는 거야. 너가 베타 플러스 1이 되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면 또 0이 되는 거야. 같은 식이라서. 같은 식이라서. 같이 2가 되면 0이 되듯이. 근데 x를 해야 됐잖아. 그러니까 x를 찾는 거야. 네가 이거니까 이항시켜서 x 빼기 2는 알파 더하기 1에서 x는 알파 더하기 3이에요. 알파 더하기 3. 같은 방식으로 다른 거 이제 베타는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베타도 이렇게 되는 거지. x 값. 얘네들이 큰 실제 x 값이. 그래서 합은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해. 이게 바뀌면 식은 바뀌지만 2를 넣으면 0이 되고 x에다 1을 넣으면 2, 4니까 0이 되는데 1을 넣으면 얘가 2가 되는 건 얘가 2가 되는 건 동일하다. 4를 넣으면 네가 2가 되니까 f가 2가 되면 다 0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는 x니까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면 0이 되니 너도 알파 플러스 1이 되면 0이 될 것이다. 근데 그는 항상 x이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 되고 곱은 얘네 둘을 곱하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3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가 될 거고 위에서 갖고 와서 대입을 해주면요 9가 되고 위에서 가져와서 대입을 해주면 얘가 4, 3, 3은 9 더하기 9 9이 18에다 4 더하니까 얘가 22가 돼서 합과 곱 x값의 합과 곱은 이렇게 됩니다. 9와 22 9와 20 있지? 자, 여기까지. 뒤에 거는 또 설명이 좀 길어져서 진도부터 좀 나갈게. 78부터 다시.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수학의 거의 대부분의 함수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지 요즘에. 엄청 중요하고 겨우 2차를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고2 때까지 써먹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이다. 결국 미분과 적분은 함수를 다루는 거야. 최종적으로 미분, 적분, 함수를 다뤄야 돼. 근데 그 함수가 그냥 단순히 함수가 아니고 여기 이차함수의 그래프죠? 이게 전체적인 단어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즉,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 방정식과 함수 처리,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뒤에 가면 부등식까지 세 개가 같이 이제 서로 보완 관계가 돼줘야 돼.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 기존 이제 책들은 이제 2차 함수가 없어. 바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나눠.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한번 좀 복습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수를 잘 못한대.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함수를 잘 못하니 함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y는 ax제곱 2차 함수의 표준형.
표준형인데 지금부터 이제 모든 함수의 그래프들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줄 아는지, 걔네 변수가 바뀌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일단 50%는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측이 돼야 돼. 가령 우리는 이제 잘 알겠지만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그려봐.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 대입하는 건 잘해. 0 넣으니까 3이니까 0에서 1, 2, 3 찍고 1 넣으면 빼기 2니까 1일 때 빼기 2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 근데 얘를 보자마자 이 그래프는 이 정도로 그려질 것이다. 이런 그래프가 예측이 돼야 돼. 그러면서 얘가 만약에 m이었다. 그러면 이건 3을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바뀌겠구나. 이런 예측이 돼야 된다는 거,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줄 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그려질지 선생님이 얘를 중심으로 항상 설명해. 모든 이제 함수들을.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을 가질지 기울기, 뭐 이런 모양, 위치와 모양, 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위치를 결정하는 애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래서 기본형은 당연히 0,0이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위치를 결정하는 이제 아들 축이 있어. 정확하게 찍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축. 이걸 아예 이제 표준형 가버릴게. 기본형 할 필요는 없고. 축이 뭐였지? 축이? x는 p. 맞지? x는 p. 그렇죠. 얘네들이 거의 이제 위치를 담당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위치를 딱 결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모양을 결정해주는 애들이 바로 x제곱의 개수죠. 제가 이제 모양을 담당할 거야. a가 0보다 크면 아볼, a가 0보다 작으면 위볼, a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크면 주는 거예요. 폭이 좁아져. 폭이 좁아진다. 근데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1차 방정식은 y는 풀마 1, 풀마 x 플러스 b 이꼴 기울기가 1이잖니? 기울기가 1 플러스 b 이렇게 가잖아? 얘를 보자마자 우리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1대1 대 루트 2.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만약에 네가 1,3이었고 네가 4,6이었다고 치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이 나중에 나오지만 1대2, 1대 루트 2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4에서 1 빼면 얘가 3이니까 여기는 3루트 2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런 비율 배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풀마이 45도야. 45도 얘가. 45도.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고 45도.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특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특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는 바로 찾을 줄 알아요. 바로. 자, 얘가 이렇게 갔어. 근데 여기 좌표가 2,43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식이 뭐야? 동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40? 3. 40? 아니. 40?
눈 뒤집어 까지 말고 45. 45. 자, 그거를 그냥 0.1초 만에 생각해야 돼.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3이야. 0,3이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이야. 그럼 1, 몇이겠어? 2겠지? 그렇지? 여기가 2야. 2, 몇이겠어? 1이겠지?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2 넣으면 1 맞지? 3이면 3 넣으면 0이겠지? 근데 이 식을 한번 생각해봤어? 넘겨봐.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뭐야? 3이야. 좌표의 합이 늘 3이 되는 거야. 너 더하기 너 3, 너 더하기 너 3, 너 더하기 너 3. 그럼 얘도 더하면 x 더하기 y가 늘 45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5. 이겠지? 바로 이제 생각해. 무조건. 결국에 고등학교는 시간 싸움이야. 누가 더 빨리 걔네들을 이거 누가 못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서 2,43 넣어서 b 찾는 거 누가 못해? 하지만 누가 더 시간을 절약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도전해서 그 어려운 문제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싸움이야 고등학교는. 시간이 무한대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근데 5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면 시간을 다른 데서 이제 쉬운 거에서 줄여야 돼. 어려운 걸 하려면. 그러니까 특히 마이너스 1일 때는 좌표의 합이가 x 더하기 이하가면 x 더하기 y가 늘 3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기준이 풀마일이야.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의 기준은 당연히 얘도 1이겠죠.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가. 근데 1을 넣으면 1이야. 한 칸 가면 한 칸. 대각선으로 한 칸 가면 한 칸 가는 게 기준이야. 한 칸 가면 한 칸 가겠지. 이렇게 가는 그림인데. 그럼 저기서 이제 2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폭이 좁게.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폭이 넓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얘가 기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위치 결정하는 애 꼭지점 축. 모양 결정하는 애 개수.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일반형. 역할을 알아야 돼. 각각의 역할. A는 여기서 했듯이 모양을 결정하는 애예요. 여기는 모양. 당연히 모양을 결정하는 애야. 그래서 따로 설명 안 해도 똑같아. 1번 A의 역할은 모양을 결정하는 애. 2번 B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은아, B의 역할은 뭐야? 축을 결정하지. 근데 혼자 못하지, 맞지? A랑 같이 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축의 방정식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분의 b. 그렇죠. 마이너스 2a분의 b. 2a 2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는 이차함수가 알파 베타야. 0일 때. 좀 있으면 이제 배울 거야. 알파 베타야. 축은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다는 건 평균이야. 평균은 둘 더해서 간다는 점,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면 가운데야. 축.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 근각계수 관계를 배웠어. 근각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거를 2분의 1을 곱하니까 평균을 내니까 축의 방정식은 얘가. 그래서 외워놔야 된다는 거. 3번 C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얘는 y 절편을 담당하고 있죠. 얘는 y 절편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알아두면 되겠지. 자, 넘어가서 그러면 보기 205쪽.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것도 정리 한번 할게. 몇 개의 식. 세 번째는 식 찾기. 2차 함수 식 찾기. 1번.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꼭지점이니까 표준형으로 하는 거야. 표준형 식에다가 P를 꼭지점을 집어넣고 PQ를 집어넣고 나머지 한 점으로서 A를 찾아주는 거. 표준형. 그
그다음 두 번째 축과 두 점이 주어졌다. 그럼 축도 위치를 결정하니까 얘도 표준형으로 찾아줘야 돼. 두 점 대입해서 열리. 세 번째 세 점이 주어졌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일반형에다가 세 점을 다 집어넣고 연립을 하는 거. 일반형.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 이게 있는데 얘는 x축과의 교점은 나중에 이제 말할 건데 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해인 인수분해형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진 상태면 인수분해형으로 이제 찾아준다. 2번 잠깐 볼게요. 2번. 자, 2번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x축과의 두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안 찾고 x축과의 교점이잖아. y는 최고차는 모르지만 x축과의 교점이 2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인수분해. 이게 인수분해요. 이게 x축과의 교점. 그러면서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하면서 a까지 찾아줘서 정리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4번에 세 점을 한번 볼게요. 세 점을 보면은 0,1과 그 다음에 1,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2가 있는데 0,1을 집어넣으면 C를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연립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만약에 이거면 어떡할 거야? 1,2 이걸 바꿔버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2,1과 그 다음에 1,1과 3,5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넣으면 A, B, C 다 살아난다고. 그러면 3개짜리 연립방정식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어떻게 하느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넣을 수밖에 없어. 대입이야. 그럼 1은 2,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 2,1 하나 바꿀까? 그 다음에 1을 넣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3, 3은 9A 더하기 3B 플러스 C는 5. 이것도 연방도 할 줄 알아야 돼. 3개짜리 연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존 걸 끌고 가는 거야. 두 식을 빼면 C가 날라가. 그럼 3A 더하기 B는 1이 되고 다시 얘네 둘을 빼. 또 C가 날라가. 그럼 8A 빼기 2B는 마이너스 5가 돼.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면 어떻게 될까? AB가 나오겠지. 나온 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C까지 나와. 3개짜리 연방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게 없는데? 206쪽부터 다음 시간에 나갈게요. 205쪽까지 풀어서 저희 선생님한테 맞고 숙제는 78부터 시작해서 설명해주고 부터 82까지 내면은 질문을 또 쫙 하면 또 진도 못 나가겠지? 많으면 적당히 해서 끊고 다음에 또 해줄게. 그러면 차라리 한 30분 정도만 질문 받고 진도를 나갈게요. 일단 숙제는 78에서 82. 근데 78은 했으니까 2장 78에서 82.
되는구나. 이거 어디 있어? 혹시 없어? 실자 방식이 그래. 저 일자가 내고 갔는데. 내고 왔어? 독서실에 있나? 이거를 숙제를 하자. 금방 계수해 보면 이거 어디까지 있다? 나가서 이걸 풀어. 풀고 내기. 한 몇? 한 몇씩부터 116. 116부터 119, 116, 119, 122, 123. 다 하던 거. 아니 116에서 115, 121에서 120. 이거는 보니까 외웠어? 인디? 그럼 바이블은 몇 쪽부터 있는 거 똑같아? 아 그거는 그거 한 페이지 있지? 이것만 205쪽만 해서는 프린트 뭐야? 16에서 119, 121에서 120. 몇 쪽이라고 했지? 그리고 얘는 안 했으니까 이거 해. 이걸로 해. 이걸로 해도 돼. 끝났어. 이로 지우고 해.